광진구에 있는 현대프라임하고요. 네.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네. 네.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거를 하나 매수를 구입을 할까? 네, 매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주는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럼 갭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게 광진구에 위치한 현대 프라임 아파트, 하나는 논현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어디가 좀 투자 가치가 높을지, 투자해봐도 괜찮을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이 없으니까. 네? 지금 제가 무주택자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네. 이제 문의 드려본 거예요. 무주택자인데 지금 당장 살 거는 아닌데 그냥 문의를 했다? 네. 그런 건가요? 네. 당장 살 거 아니면 문의할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 선생님이 좋다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매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눠볼게요. 네. 자, 좋은 아파트 있죠? 네. 좋은 아파트는 어떤 것이 좋은 아파트인가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지하철에서 가깝고. 지하철 가깝고. 네. 또.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지하철 가까운 아파트 어디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본 이유는 또 뭘까요? 두 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혹시라도 살게 되면 네. 얘가 이제 직장하고 가까우니까. 거주인들이 직장과 가깝다? 네네. 그렇군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직장이 압구정동에 있어요. 압구정동에 있군요. 네네. 압구정동이면은 3호선이 가깝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3호선 같으면은 이 현대프라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거기는 신동아가 더 가깝죠. 예, 그런데 직장 가까운 걸로 본다면 현대프라임을 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현대프라임은 왜 보셨어요?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예.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자꾸 여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미나에 오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파트라는 것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안 보고 계세요. 이거 네. 보셔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방송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은 이 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정선이다.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살면서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적당한 선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항상. 술을 한 잔 먹어도 이게 적당한 술이 예를 들어서 적당한 선이 있다면은 늘 적당한 선만큼 먹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먹거나 그거보다 더 적게 먹거나 밥도 그래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아주 정량 정시를 진짜 지켜내면서 먹는 인간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가격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체력상으로 13억이 가장 적당해. 그러면 그게 가장 적당하게 13억으로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과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억이 아니라 20억이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과식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다시 8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곧 사람들이 있는 심리 있죠. 심리. 우리 시청자분님도 마찬가지고 심리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과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고 그런 심리가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한 심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은 첫 번째가 영숙이에요. 영숙이 뭔지 알죠? 친구예요, 친구. 네. 네. 친구에 의해서 내 심리가 좌우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다음에는 언니. 그 다음에 뭐 교회 집사님이나 뭐 불교의 뭐 신도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전문가가 맞아요. 아닌데 이분들에 의해서 내 심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님도 부동산 상담할 때 저처럼 세미나에 와서 저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친구하고 대화를 해요. 네, 그러면서 야 이게 좋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라는 게 뭐냐면은 친구의 조건은 뭐냐면은 나와 똑같다예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얘기해서 똑같이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에서 신문에 어디가 부동산 올라간다, 어디가 올라갔다, 2주 올라갔다, 3주 올라갔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어디 내려갔다, 어디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세 군데, 네 군데 막 몇 개월간 떨어졌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자거든, 기자. 네, 네. 그럼 이 기자가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심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억 하던 것이 17억 됐어. 근데 거래가 한 건이 일어났어. 한 건이. 그러면은 갑자기 A라는 아파트는 최근에 3개월 사이에 15% 상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 이야 엄청 올랐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거래를 봤더니 한 건이야. 과연 이것이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 의해서 심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는 올라갈 때는 과다하게 올라가고요. 심리가. 네. 버블이 낀다 그러죠? 네, 네. 내려올 때는 과다하게 내려와요. 항상. 네. 네.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어떤 친구분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세미나 오셔라, 세미나 오셔라. 세미나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와서 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와서 듣고 네. 묻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를 좀 알고 가라는 얘기죠. 네. 그냥 피상적인 거 아니라 세계 경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한국 경제도 이해해야 되고 한국 정치도 이해해야 되고 한국 경제 정책도 이해해야 되고 부동산도 이해해야 되고 기본적인 부동산 흐름도 이해해야 되고 수익형도 이해해야 되고 사회 경제 문화도 이해를 해야 부동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하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 의해서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어쨌든 여기 있는 현대 프라임하고 네. 신사역 쪽에 있는 그 네. 저 이름 뭐였죠? 저 잠깐. 신동아. 아니 신동아. 신동아하고 제가 바로 논현역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세미나도 알죠. 네. 이 신동아는 신사역으로 가다가 오른쪽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네. 요 정말 눈 올 때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눈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남에 있고 지도상의 평면을 나눠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위치지만 그러나 가격이
강남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축에 들어가요. 네. 이게 신동아가. 네. 그다음에 여기 현대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현대 프라임이 앞에 굉장히 큰 세대예요. 네, 네. 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그렇게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신동아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얘는 재건축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은 안 됐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뭐 또는 5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 연한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사업성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아, 두 군데 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격을 그네들 사서 서로 사서 올리겠지. 그렇게 낮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물며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거의 안 나와요. 네.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가격이 지금 20억 중반, 20억 후반 막 가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추가 분담금하고 뭐하고 딱 계산해버리고 계산하면은 이게 입주 후에 30평 기준으로 40억은 가야 몇 억 좀 남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돈 묶인 거 계산하고 나면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 네. 전혀. 그 돈 가지고 월세 나오는 거 사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게 재건축이 무슨 얘기냐.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좋은 단지대로 나쁜 단지는 나쁜 단지대로 다 제가 보는 눈에는 투자 이익을 못 낼 만큼 버블이 지금 다 끼었다는 거예요. 네. 현재 상태가.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프라임이 됐든 신동아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아주 특수한 아파트를 만들어내면 모를까 어지간하면 지켜보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 근데 나는 가격하고 관계없이 팔았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이라 나는 집 하나 사야 돼. 어차피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는 상관이 없어. 네. 그런 분들은 사면 돼요. 네. 그런 분들. 근데 투자의 목적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는 어지간하면은 둘 다 또 나머지도 현대점하고 좀 최소한 1, 2년 이상은 더 지켜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 나머지 사항은 꼭 세미나 오셔서 이용하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